오늘은 2026년 1월부터 달라지는 소셜연금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지,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추가 지원금은 정말 받을 수 있는 건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에 드리는 유익한 정보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2026년 소셜연금은 2.8% 오릅니다.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56 정도 더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월 $2,000 받고 계시다면 $56가 추가되어서 $2,056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려야 해요. 메디케어 파트비 보험료도 함께 오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에 메디케어 파트비 보험료는 한 달에 약 $22에서 $23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21, 50센트로 나오기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22에서 $23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연금은 $56 올랐는데 메디케어 보험료는 $22 정도 올랐으니까 56에서 21을 빼면 $34죠? 실제로 여러분 손에 쥐어지는 돈은 한 달에 $34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33, 어떤 분들은 $35 정도 될 거예요. $34면 그게 얼마나 되는 건데요? 제가 실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뉴욕이나 LA,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에 사시는 분들 요즘 슈퍼마켓 가시면 아시잖아요. 계란 한 판에 $6 99센트, 우유 1갤런에 $5 49센트 이렇게 나오죠? 계란 한 판, 우유 2개, 빵 1개, 과일 조금 사면 벌써 $30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오른 돈으로 장을 딱 한 번 보면 거의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넷제로, 즉 실질적으로는 물가 상승분을 겨우 따라가거나 어쩌면 오히려 뒤처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연금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나요? 다행히 그건 아닙니다. 홀드 한미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연금 수령액 자체가 깎이는 걸 막아주는 보호 장치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원래 월 $1,500를 받고 계셨는데 연금이 2.8% 올라서 $1,542가 됐어요. 그런데 메디케어 보험료가 $50나 올랐다? 그럼 실제로는 $1,492가 되어서 원래보다 줄어들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홀드 한미스 규정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고소득자분들, 그러니까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나 2026년에 처음으로 메디케어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 규정이 적용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도 지출 계획을 정말 꼼꼼하게 세우셔야 해요. 연금이 올랐으니까 여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특히 SSI 받으시는 분들 정말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먼저 SSI 받으시는 분들 얘기부터 할게요. 2월 1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2월분 SSI가 1월 30일 금요일에 미리 들어옵니다. 그럼 1월에 돈이 2번 들어오네요?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려야 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거든요. 1월에 돈이 2번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보너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가 작년에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1월에 돈이 2번 들어오니까 이번 달은 여유 있네 하시면서 손자손녀들 선물도 좀 크게 사주시고 필요한 물건들도 사시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2월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월 30일에 들어온 돈이 2월분이었으니까요. 할머니가 2월 한 달 내내 정말 고생하셨대요. 집세 내고 전기세 내고 장 보고 돈이 모자라서 교회 친구분한테 빌리기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1월 30일에 들어오는 돈 통장에 2월 생활비라고 크게 메모해 두세요. 실제로 메모장에 적어서 통장이나 지갑에 붙여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돈은 2월 것, 손대지 말 것 이렇게요. 정신적으로 칸막이를 치는 겁니다. 1월 30일에 들어온 돈은 2월이 될 때까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2월에 재정 공백으로 고생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일반 소셜연금 받으시는 분들 얘기를 할게요.
생일에 따라서 입금 날짜가 다릅니다. 1997년 5월 전부터 받으신 분들 또는 소셜연금하고 SSI 둘 다 받으시는 분들은 1월 2일 금요일에 생일이 1일부터 10일이신 분들은 1월 14일 수요일에 생일이 11일부터 20일이신 분들은 1월 21일 수요일 생일이 21일부터 31일이신 분들은 1월 28일 수요일에 각각 입금됩니다. 본인 생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달력에 동그라미 쳐두세요. 휴대폰 쓰시는 분들은 알람 설정해 두시면 더 좋고요. 내일 연금 들어온다 이렇게 알람 맞춰두시면 깜빡하실 일이 없어요. 월 200달러 추가로 준다고?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소셜연금 받는 사람들한테 월 200달러 더 준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유튜브에도 이런 영상이 엄청 많고 카카오톡으로도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자, 제가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긴급 인플레이션 구제법이라는 법안이에요.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상원의원이 주도해서 제안한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가가 3% 올랐는데 연금은 2.8%밖에 안 올려줬잖아요. 그 차이만큼을 메워주자는 취지로 2026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매달 200달러씩 추가로 지급하자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마음은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야 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약 90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계산하기도 어려운 큰 돈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 의회 상황이 어떤가요? 공화당이 다수잖아요.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900억 달러나 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2026년 생활비 계획 세우실 때 이 200달러는 빼고 계산하세요. 확정된 2.8% 인상분만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정말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건 그때 가서 보너스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리 기대하고 계획을 세웠다가 안 되면 실망만 크고 생활에 차질이 생깁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공정성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정말로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어떤 분들한테 해당되느냐? 한국에서 공무원이나 교사로 일하셔서 한국연금 받으시는 분들 또는 미국에서 정부기관, 우체국, 공립학교 같은 데서 일하셨던 분들이요. 그동안 이런 분들은 WEP 초과수령 삭감이나 GPO 정부연금 상계라는 규정 때문에 소셜연금이 깎였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에서 20년 교사 생활하시고 미국 오셔서 또 15년 일하셨어요. 당연히 소셜연금 받으실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연금 받으신다는 이유로 소셜연금을 40%나 깎였어요. 월 1000달러 받으실 수 있는데 600달러밖에 못 받으신 거예요. 이게 공정한가요? 아니죠. 2026년부터는 이런 불공정한 규정들이 단계적으로 없어지거나 조정됩니다. 평생 일하신 대가를 온전히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회보장국에서 편지가 올 거예요. 그 통지서를 꼭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가까운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도움받으세요. 세금 혜택 제대로 알고 꼭 챙기세요. 연금 세금이 완전히 없어진다면서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OBBB 법안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시니어들한테 엄청난 세금 혜택을 줍니다. OBBB는 One Bill, Beautiful Bill의 약자예요. 이 법안에 시니어를 위한 추가 소득, 공제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만 65세 이상이시면 세금 계산할 때 개인은 6,000달러, 부부는 12,000달러를 추가로 빼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박 할아버지가 계세요. 소셜연금으로 연간 24,000달러 받으세요. 여기에 은행이자가 2,000달러 있어요. 그럼 총소득이 26,000달러죠? 원래 같으면 이 소득에서 기본, 공제 15,700달러를 빼면 과세 대상 소득이 1300달러 남아요. 여기에 세금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OBBB 법안 덕분에 여기서 6,000달러를 또 빼줍니다. 그럼 과세 소득이 4,300달러만 남죠. 세금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부부는 더 좋아요. 12,000달러를 빼주니까 중산층 이하 부부들은 연방 세금이 거의 없어지거나 엄청 줄어듭니다. 와, 그럼 정말 좋은 거네요. 맞아요. 정말 좋은 혜택이에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 소득이 7만 5천 달러, 부부 소득이 15만 달러 넘으시는 분들은 혜택이 단계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고소득자분들은 혜택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어요. 둘째, 이 혜택은 2028년까지만 적용됩니다. 한시적인 거예요. 3년 동안만 해주는 거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연장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재정 계획 세우실 때는 이 혜택이 2028년 이후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해요. 셋째, 소득이 없어도 세금 보고를 하셔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소득이 소셜연금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세금 보고하세요. 보고를 해야 이 6천 달러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정부에서 환급해주는 돈도 또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 보고 안 해도 되지 하시는데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는 겁니다. 세금 보고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한인 커뮤니티 센터 가시면 무료로 도와드려요. VITA 자원봉사 소득세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요. 영어 못하셔도 괜찮아요. 한국어로 도와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금만으로 부족하세요? 이것들 꼭 신청하세요. 솔직히 소셜연금만으로 생활하기 빠듯하시죠? 특히 요즘 같은 물가에 그럴 때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복지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세금 내신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1. 식품보조 프로그램 푸드 스탬프. 한 달에 식비 카드로 식료품 살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시니어분들은 자격 심사가 좀 더 쉬워요. 특히 의료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유리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약값, 치과 비용, 병원 갈 때, 교통비, 안경 맞춤 비용 이런 거 영수증 전부 모아두세요. 이걸 소득에서 빼줘서 자격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이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소셜연금으로 월 1200달러 받으세요. 원래 같으면 푸드 스탬프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할머니가 당뇨약, 혈압약, 무릎 주사 맞는데 한 달에 300달러 쓰세요. 이걸 증명하니까 소득에서 빼주더래요. 그래서 스냅 자격이 됐어요. 지금 한 달에 180달러 식비 카드 받으세요. 1년이면 2160달러예요. 엄청난 도움이죠. 영수증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버리지 마시고 전부 모아두세요. 2.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LIHEAP. 냉난방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름에 에어컨 돌리고 겨울에 히터 틀면 전기세 가스비 엄청 나오잖아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건강 때문에 더워도 참고 추워도 참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LIHEAP 신청하시면 전기세, 가스비 일부를 정부에서 대신 내줍니다.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전기회사나 가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할인 프로그램하고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슨 전기 회사에서 시니어 할인 20% 받고 LIHEAP에서도 지원받고 이렇게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3. 주거 지원 섹션 A. 집세가 제일 부담되시죠? 섹션 A 프로그램은 소득의 30%만 집세로 내면 돼요. 나머지는 정부에서 대신 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최할머니 소득이 월 1500달러예요. 섹션 A 받으시면 집세로 450달러만 내시면 돼요. 실제 집세가 1200달러여도요. 나머지 750달러는 정부에서 집주인한테 직접 줍니다. 와, 그럼 저도 당장 신청할래요.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대기 시간이 엄청 길어요.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 명단에 이름 올려놓으세요. 당장 필요 없어도 일단 신청해 놓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계속 대기 명단에 있다가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인 커뮤니티 센터 가시면 신청하는 거 도와드려요. 혼자서 영어로 하시려면 정말 어려운데 센터 가시면 한국어로 설명해주고 서류 작성도 도와드립니다. 온라인 시대,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요즘 사회보장국이 업무를 점점 온라인으로 바꾸고 있어요. 저는 컴퓨터 잘 못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그런데 꼭 배우셔야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안 하면 정말 불편해지거든요. My Social Security라는 계정 꼭 만드세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정확한 연금 수령액 확인, 주소 변경, 수급 확인서 발급, 집 렌트할 때 필요해요. 세금 원천 징수 설정, 직접 입금, 계좌 변경, 전부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사회보장국 사무실 가서
몇 시간씩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저는 컴퓨터가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요. 한인 커뮤니티 센터나 도서관 가시면 무료로 컴퓨터 교실 해요. 시니어 대상으로요. 처음에는 어렵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마우스 클릭하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센터에서 몇 번 배우시니까 지금은 혼자서 이메일도 보내시고 유튜브도 보세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자녀분들, 손자, 손녀들한테 도움 요청하세요. 가족이 함께 앉아서 계정 만들고 사용법 배우는 것도 좋은 시간이에요. 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이제 와서 연금을 더 받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첫째,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 만 67세가 되면 정상, 은퇴 나이라고 해서 100%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70세까지 미루시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8%씩 연금액이 늘어나요. 67세에 $1,000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68세에 시작하면 $1,080, 69세에 시작하면 $1,160, 70세에 시작하면 $1,240 3년 기다리는 것만으로 24%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평생 가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거요. 그럼 받으세요. 본인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돼요. 다만 이런 옵션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둘째, 배우자 연금. 본인이 일을 안 하셔서 소셜연금이 없어도 배우자 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월 $2,000 받으시면 아내는 일 안 하셨어도 $1,000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둘 중에 더 큰 금액을 승계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모르시고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꼭 확인하세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했죠? 머리가 좀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My Social Security 계정 만드세요. 온라인으로 정확한 금액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도 받으시고 정보도 업데이트하세요.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시면 한인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가세요. 도와드립니다. 둘째, 소득이 없어도 세금 보고하세요. 2026년부터 시니어 추가 공제 $6,000, 부부 $12,000 받으려면 세금 보고해야 해요. 보고 안 하시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권리예요. 셋째, 스냅 LIHEAP 섹션 8 같은 지원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이거 복지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생 세금 낸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넷째, 사기 조심하세요. 사회보장국은 절대 전화로 돈 달라고 하거나 개인정보 물어보지 않습니다. 당신 소셜연금 계좌가 해킹당했어요. 지금 당장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이런 전화 오면 바로 끊으세요. 100% 사기예요. 의심스러우면 직접 사회보장국 전화번호 찾아서 거기로 전화하세요. 다섯째, 1월 입금 날짜 헷갈리지 마세요. 특히 SSI 받으시는 분들 1월 30일에 들어오는 돈은 2월 생활비예요. 여러분, 정보가 곧 권리입니다. 제도가 복잡할수록 정확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이득을 봐요. 모르면 손해보는 거고요. 여러분이 미국에 오셔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하시며 이 사회에 기여해 오셨어요. 그 세월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권리를 누리실 차례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한인 커뮤니티 센터 가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 받으세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계신 거예요. 2026년 건강하시고 풍요로운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백세 안녕